맥도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9장 운동은 어떻게 살을 빼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운동을 하면서 700만 년 진화해 오지 않았다. 얼룩말이 도망가는 속도를 높이려고 초원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것을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초원의 사자가 얼룩말을 잡을 때 힘을 강하게 하려고 앞다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을 당신이 본 적이 있는가? 인간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을 뿐이다. 우리 인간은 먹을 것을 찾으러 이동하고 불을 피우기 위해 땔감을 모으는 등 노동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해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쩔 것인가? 당신은 집 부근 마트에 배추가 있는데도 일부러 험한 산을 헤매어 야생 배추를 찾으러 떠날 것인가? 스위치만 돌리면 불을 피울 수 있는데 뒷마당에 갈참나무를 몇 시간 동안 톱으로 잘라내 요리를 할 것인가? 시대가 변했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집은 하마처럼 큰데도 근육은 사라질 것이고 뼈는 가늘어질 것이며 살은 치렁치렁 늘어날 것이다. 어쨌든 몸은 움직여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에도 많은 잘못이 있지만 운동에도 많은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중압감에 억눌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다.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 장작이 음식이라면 부채는 운동이다. 지나치게 세게 붙이면 불이 꺼질 수도 있고 팔이 아파서 계속할 수도 없다. 불이 활활 타도록 천천히 조용히 붙이기만 하면 그뿐이다. 일주일에 4번, 매일 연속으로 4일 4번 정도 동네나 공원을 산책하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약간 빠른 걸음이면 더 좋다. 얼마든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중압감을 주면서 운동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 다이어트 캠프나 헬스클럽 강사 등이 그들이다. 어쩌면 그들도 죄가 없다. 그 뒤에서 해병대 다이어트 캠프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본가일 것이다. 돈을 계속 굴러가게 하려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자연식물식을 실천하기만 하면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다. 그러나 운동과 병행하면 더 쉽게 더 빨리 빠진다. 바짝 마른 장작에 불만 붙이면 저절로 불이 타오른다. 그러나 살살 부채로 붙여주면 더 잘 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가벼운 운동 뒤에 채소와 과일과 녹말 음식을 먹는다면 살을 빼줄 뿐만 아니라 근육을 단단하게 해서 좋은 몸매를 갖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인 중에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겨우 37%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에너지를 비축하고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능도 공범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좋아할 것이다. 삼보승차라는 말이 있다. 3걸음 이상은 절대 안 걷는다는 말인데 짧은 거리도 걷지 않고 습관처럼 운전한다. 주차할 자리가 있음에도 입구 가까운 곳에 하려고 시동을 켠 채로 기다린다. 절대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한다. 절대 서지 않고 앉거나 눕는 것만 좋아한다. 절대 뛰지 않고 산에 올라본 적도 없다. 인간은 원래 식량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빨리 돌아가서 앉거나 눕고 싶다는 심리적인 강요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다이어트와 운동은 최고의 커플이다. 둘은 아주 흥미로운 커플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한쪽에 기대어 있을 때보다 둘이 힘을 합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만일 저지방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한다면 저지방식만 먹고 운동을 안 할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당연히 살이 더 빠진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사람들이 채식 습관을 훨씬 더 오래 더 즐겁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인 변화 외에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그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운동은 또한 뇌의 화학적인 변화도 일으킨다. 20분만 뛰어도 뇌가 엔돌핀을 생성시켜 마치 모르핀을 맞을 때와 같이 러너스 하이라고 불리는 쾌감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긍정적인 생리 변화가 과거의 음식 습관을 빨리 새로운 음식 습관으로 대체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고도 비만인 사람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일반인보다 더 많은 몸무게를 끌고 가는 셈이므로 칼로리 소모가 배가 된다.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사람은 저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은 심장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더 많은 피를 순환시켜 고혈압, 당뇨, 인슐린 저항성 등에도 약보다 효과가 높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운동하기 전에 음식부터 바꿔라. 당신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면 운동 중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졸중이 올 위험이 있다. 공원 묘지에 가보면 당신은 할 수 있다라는 선전선동에 속아 운동을 하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 돌 밑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운동화 회사의 꼬임에 속아 마라톤을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음식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커진다. 지방과 기름은 혈액세포가 서로 달라붙게 해서 혈액이 세포로 보내는 산소량의 20%를 감축시킨다. 이처럼 산소의 양이 줄어들면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운동할 때는 근육이 긴장을 해서 산소가 더 필요한데 이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심장 근육에 영양과 산소가 부족하면 가슴 통증이 와서 심장마비와 심장 부정맥이 올 가능성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섭취한 동물의 지방이 혈액을 엉키게 만들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동물의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혈액은 더 빨리 서로 엉겨붙는다. 이렇게 혈관에 엉겨붙어서 굳어진 것을 혈전이라고 한다. 이런 혈전이 심장동맥에 발생하면 관상동맥 혈전증이라고 부른다. 의사들에게 관상동맥 혈전증은 심장마비와 동의어로 취급된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면 불과 5일만 해도 위험한 혈관 질병들이 개선될 수 있다. 순환, 즉 몸의 조직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빨리 개선되어 본인들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음식으로 제거하길 바란다. 운동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한다.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다.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다. 천천히 시작해서 강도를 조금 높였다가 처음의 강도로 돌아오는 시기다. 피부가 숨을 쉬기 편하도록 옷도 헐렁한 것이 좋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 이유 1. 운동은 칼로리를 태운다. 우리가 섭취한 대부분의 칼로리는 심장, 간, 뇌와 같은 내부기관을 작동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에 사용되는 비율을 기초대사율이라 부른다. 신체를 더 움직이면 기초대사율을 초과해서 칼로리가 소비된다. 바로 운동할 때다. 그때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운동을 시작하면 지방이 에너지로 소비된다.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2. 칼로리는 운동 후에도 태워진다. 1.5km를 뛰었는데 겨우 100칼로리밖에 소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실망할 것이다. 겨우 감자 한 개 정도의 칼로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하기엔 이르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에너지 소비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운동 후에도
근육 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대체하고 운동 중에 손상된 근육 조직을 수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운동 후에도 계속해서 칼로리가 소비된다. 또한 운동은 기초대사율을 올린다. 앉아있을 때에 비해서 더 높은 비율로 에너지를 태운다는 뜻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분을 계속 운동했을 경우 칼로리 소비가 12시간 동안 15% 증가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운동 후의 기초대사율은 쉽게 사라진다. 그래서 2, 3일 정도 운동을 쉬더라도 다시 천천히 기초대사율을 올리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운동 후에도 칼로리가 소비되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 유일하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댄싱, 농구, 테니스, 스키 등을 권장한다. 3. 운동은 정체기에 꼭 필요하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우리의 몸은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칼로리를 저장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이 안 빠지는 정체기를 경험한다. 그래서 살 빼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결론은 명확하다. 음식 외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운동은 이런 정체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4. 운동은 식욕을 억제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운동이 식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식욕을 줄여주거나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시켜준다. 운동과 칼로리 흡수의 연관성을 연구한 7개 실험 중에서 5개의 실험에서 운동 후의 칼로리 흡수가 줄었음을 밝혀냈다. 운동 후에 식욕이 증가한 비만인의 경우에도 칼로리를 태우는 것에 비해 칼로리 흡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운동은 아주 부드럽게 식욕을 줄여준다. 운동은 종종 배고픔의 메커니즘을 장기적으로 조절해준다. 바로 식욕 조절 중추를 조절해주기 때문이다. 미국 임상영약학회지는 최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몸무게를 가진 20명의 남녀에게 5일간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한 후 다음 5일간 계속 운동을 못하게 했다. 남자의 경우 운동기간 칼로리 흡수는 208칼로리가 늘었지만 신체 활동 때문에 596칼로리를 소비했다. 결론적으로 388칼로리의 지방을 매일 운동으로 태운 셈이다. 여자의 경우 운동 중에 음식 섭취는 늘지 않았지만 매일 382칼로리를 더 태웠다. 5. 운동은 인슐린을 줄여준다.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인슐린은 지방을 태우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동은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므로 몸속 지방이 지방세포에서 빠져나가 태워지도록 돕는 것이다. 6. 운동은 근육량을 늘린다. 근육은 아주 활동적인 조직이다. 근육은 그냥 살아있게 하는 데에도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다.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칼로리는 더 소모된다. 지방세포는 말없는 학생 같아서 생존 자체를 위한 칼로리의 소모가 거의 없다. 따라서 마른 사람이 살찐 사람에 비해 칼로리 소모가 많은 것이다. 살을 뺄 때 간혹 근육량도 줄고 다이어트가 실패하면 지방이 증가한다. 특히 옵티패스트나 캠브리지 다이어트처럼 파우더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다이어트에는 근육량의 감소가 극심해진다.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기간에 근육을 보호해준다. 한 연구에서 성인들을 3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은 음식 섭취를 하루 500칼로리 줄이고 운동도 시키지 않았다. B그룹은 운동을 시키고 50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했다. C그룹은 음식을 250칼로리로 줄이고 운동을 통해 250칼로리를 소비하도록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체중의 변화는 모두가 비슷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 그룹은 근육량이 상당히 줄었지만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지방이 줄고 근육량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근육량을 2배, 3배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도비만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 파멸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질 뿐이다.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이 좋을까? 일주일에 3, 4회만 운동해도 살도 빠지고 체지방도 줄어든다. 물론 자주 운동하면 더 쉽게 빠진다. 체중 감량은 얼마만큼 운동하느냐에 달려있다. 90kg의 남자가 1.6km 정도 걸으면 100칼로리를 태운다. 같은 거리를 뛰면 150칼로리, 자전거로는 54칼로리다. 그러나 사람은 자전거를 보통 한 번에 멀리 다녀오므로 살을 빼는 좋은 운동임이 틀림없다. 심한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나는 할 수 있다는 통념을 운동할 때는 버려라. 이것은 자본가들이 당신의 피와 돈을 착취해가기 위해 만든 선전용 문구다. 당신은 80세에도 헬스클럽에 나가 죽을 힘을 다해 바벨을 들 수 있는가? 그것들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악쓰듯이 운동하지 말라는 말이다. 운동은 몸을 정반대로 만들 수도 있다. 죽자 사자 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타난다. 너무 힘이 들면 초기에 포기하기도 쉽다. 즐거워야 이긴다라는 말이 있다. 즐겁게 먹고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즐겁게 하면 그만이다. 운동할 때 우리의 근육은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빼내서 사용한다. 자기 힘의 60% 정도 운동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각각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뽑아내 사용한다. 그러나 만일 강도를 높여서 90%로 올리면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탄수화물에서 꺼내 사용하게 된다. 급한 사태가 왔다고 감지한 몸은 탄수화물을 먼저 내주고 만약을 대비해 저장해둔 지방은 최후까지 지켜내기 때문이다. 결국 강도가 높아질수록 지방이 덜 소비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중간 정도 힘이 들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어야 한다. 운동이 너무 힘들면 살을 빼기도 전에 지쳐 쓰러질 것이 뻔하다. 당신도 이미 경험해 보았지 않은가? 셀프 테스트를 해본다. 중간 정도의 운동인지 아닌지 측정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딱 중간이다. 중간 수준을 초과하면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때 속도를 좀 낮추면 숨도 좀 안정되고 중간을 유지하게 된다. 걷거나 뛰거나 다른 운동을 할 때 편안하게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법으로 삼으면 아주 쉽다. 기계를 이용하거나 수치를 동원하여 심박수를 측정, 적정 운동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것인가? 복잡한 수치나 계산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나는 너무 쉽고도 편리한 셀프 테스트를 적극 추천한다. 심한 운동보다는 운동 시간을 늘려라.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살을 빼는데 더 효율적이다. 30분 운동하던 것을 10분만 늘려도 33%의 칼로리가 더 소비된다. 효율적으로 살을 빼려면 한 번에 300칼로리 정도를 소비하는 운동이 좋다. 이것은 걷기, 수영, 자전거를 천천히 40분에서 60분 정도 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 20-30분 달리기를 해도 300칼로리가 소모된다. 물론 운동 시간 및 강도가 에너지 소비를 결정한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의 원리는 운동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역도와 같이 짧고 강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는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에서 에너지를 빼내서 사용한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 긴 시간에 걸쳐 에너지가 소비되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근육은 혈관에 있는 지방산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근육이 잘 훈련될수록 지방은 더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중간 정도의 운동이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을 감량해준다. 더 오래 운동하면 저장된 지방을 더 많이 연료로 사용한다. 가장 좋은 예가 마라톤이다. 마라톤 초반에는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의 90에서 95%가 에너지로 사용되고 지방은 10% 이하만 사용된다. 그러나 계속 달리면서 지방 사용을 늘리고 탄수화물 사용을 줄이면서 42.19km 결승점에서는
지방 사용이 95%까지 늘어난다. 이것은 오래 운동할수록 지방의 소비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당신은 살찐 마라톤 선수를 보았는가?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라. 천천히 시작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인 실망감도 극복할 수 있다. 갑자기 운동하면 가슴 통증, 근육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이 끝나면 시작할 때보다 기분이 상쾌해진다. 운동이 익숙해지면 강도를 높여도 좋다. 고도 비만의 경우 첫 주에는 평지를 하루 10분 정도만 걸어도 좋다. 익숙해지면 한 주에 10분 정도 늘려가다가 최종적으로 1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드시 식사 전에 운동하라. 이미 언급했듯이 운동은 식욕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식욕이 조금만 늘어도 칼로리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결국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운동이 주는 식욕 감소 효과를 얻으려면 가능하면 식사 전에 운동하길 바란다. 연구에 의하면 운동의 식욕 감소 효과는 강도를 증가시키고 운동 후에 식사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아동들도 점심시간 전에 운동을 시키면 음식 섭취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운동의 식욕 감소 효과는 동물의 활동성을 높이고 운동 후에 음식 섭취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은 이유. 근육을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운동이 체중 감량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 수영,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마라톤, 스키 등은 모두 매우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이며 체중 감량이 효과적이다. 연구에 의하면 이런 운동들은 같은 조건에서 살을 빼주고 몸매를 바꾸는 데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다. 우리는 운동을 시작할 때 자기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관절염이 매우 심한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서 손으로 하는 운동만 허락될 것이다. 관절염이 있고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체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 관절을 보호할 수 있다. 물의 부력이 관절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턱 밑 정도까지 물을 채운 수영장에서 체조를 하면 자기 몸무게의 90% 정도 관절의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장점.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더 이상 보디빌더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연구에 의하면 90세의 노인들도 이 운동으로 힘을 기르고 유연성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여러 이점들을 소개한다. 몸을 강하게 만든다. 몸을 날씬하게 만든다. 관절의 인대를 강화시킨다. 뼈의 밀도를 강화시킨다. 근육과 골격의 상처를 예방한다. 순환대사를 증가시킨다. 스태미나를 증가시킨다. 질병을 예방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킨다. 많은 운동선수들은 힘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골격근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을 사실이다. 사실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말, 코끼리, 하마 등은 풀만 먹는 채식주의자다. 다른 동물의 근육을 절대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동물을 먹는 동물들은 동물의 왕국 전체 중에서 몸집이 그리 크지 않다. 악어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하마보다 몸집이 큰가? 사자는 동물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어서 얼룩말보다 큰가? 호랑이는 동물의 단백질만 먹어서 코끼리보다 덩치가 큰가 말이다. 근육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은 채식만으로도 충분하고 남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과제다.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채소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의 2~3배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밝혀내왔다. 칼로리의 2.5%만
단백질에서 섭취해도 충분하다는 결과들이 그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칼로리 중에서 5% 이하로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신은 세계보건기구의 말을 안 믿고 낙농업자의 말을 믿고 싶은가? 당신은 전 세계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밀어내고 제약업자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목축업자와 제약업자들이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 결과를 믿을 것인가? 당신은 수억 수십억을 받고 예정된 결과물을 양심도 없이 만들어내는 장사꾼 의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연구 결과에 돈을 받지 않는 WHO의 말을 믿을 것인가? 당신이 직접 선택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채소에 얼마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감자 11%, 옥수수 12%, 오렌지 8%, 꽃, 양배추 40%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모두 완벽한 단백질이다. 모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설탕이나 지방을 추가해서 미국 식단으로 만들어 먹더라도 단백질은 12% 정도다. 자연 식물식에서 권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만일 당신이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면 콩류를 더 많이 섭취하길 바란다. 콩은 전체 칼로리 중에서 28%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이는 소고기와 비슷한 비율이다.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과흡수된 단백질은 몸에 각종 나쁜 영향을 미친다. 왜 고기를 많이 먹는 서구인들에게서는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채식을 주로 하는 아시아인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초과 단백질은 요산 및 암모니아 등 각종 부산물을 몸 밖으로 밀어낸다고 말한 바 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양심적인 학자들과 함께 이 말을 외쳐왔다. 이것은 통념이 아니고 진실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당신을 병들게 해서 죽게 한다. 부위별 다이어트라고? 요즘 부위별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다. 신체 일부분에 있는 지방을 특정한 운동으로 뺀다는 말이다. 가령 윗몸 일으키기로 뱃살을 뺀다는 식이다. 그러면 뱃살은 빠지고 유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인데 해괴망측한 이론이다. 부위별 감량은 불행하게도 어떤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없다. 한쪽 팔을 더 많이 사용하는 테니스 선수의 양쪽 어깨를 비교한 결과 지방 함유량은 동일했다는 연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운동은 몸속 지방의 순환대사를 자극해서 활성화시킨다. 지방이 많이 축적된 곳에서 지방이 많이 빠진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전체 지방을 감량하는 것이다. 엉덩이와 어깨에 있는 피하 지방은 부위별 다이어트의 먹잇감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몸의 다른 부위에서 살이 빠지는 속도와 똑같이 빠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운동 계획은 이렇게 세워라. 1. 하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TV를 보지 말고 운동을 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라.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켜라. 2. 돈을 들여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대형마트에서 차를 일부러 멀리 주차해놓고 걷는다거나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라. 다른 운동에 비해서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등산도 권장한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앉지 말고 서 있는 습관을 들여라. 3. 특히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즐기는 습관을 가져라. 공원이나 동네 걷기를 가장 먼저 권장한다. 자전거, 테니스, 수영 등도 좋다. 이런 운동은 돈을 전혀 들지 않고 삶의 질을 올려줄 것이다. 4. 강력히 추천하지는 않지만 때론 운동기구를 사는 것도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권할 수 있다. 5. YMCA, YWCA, 헬스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각 대학이나 공공기관에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6. 운동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몸이 나른해질 때 특별히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7. 댄싱 또한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다. 8. 산악회나 하이킹 클럽에 가입하라.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할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맺으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9. 건강 수첩을 만들어라. 오늘의 운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 몇 킬로미터를 걸었으며 몇 분간 뛰었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그것과 몸의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몸무게 등을 같이 적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라. 날씬해진 몸매에 맞는 새 옷을 사입을 때 충족감이 최대로 올라갈 것이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지금 살을 빼고 근육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걷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뛰고 산을 올라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700만 년 진화해온 몸의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 그 요구를 묵살한다면 엄청난 몸의 변화와 새로운 인생을 바로 앞에 두고 포기하는 셈이다. TV 연속극에 영혼을 팔리고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며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다.